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고물학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 수주 운반업에 대해서 폐기물 수주 운반업의 인허가 문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생활 폐기물과 또 사업장 폐기물로 나눠지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수주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생활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 몇 달 전에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수주 운반업에 있어서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에 있어서는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그러니까 종전의 사업장 생활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장 배출 시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 또 그리고 의료 폐기물 수주 운반업,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는 아닌데 배출 시설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환경 부분이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배출 시설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차가 다니면 매연이 나죠. 그러면 그 차를 배출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배출 시설은 파쇄기나 용융기나 건조기 같이 먼지가 난다든지 NO3라든지 SO3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수주입 운반업에 있어서 사업장 배출 시설계는 뭐냐? 그것은 사업장 배출 시설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주 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장 배출 시설계는 뭐냐? 그건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무실이나 창고나 백화점 같은 데서 나오는 거는 사업장 생활계라고 그러죠. 이제 생활계 그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장 생활계와 생활계의 차이는 하루 300kg 이상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사업장 생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집에서 나오는 거는 생활계라고 빼고요, 백화점은 하루 300kg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건 사업장 배출자죠. 그러면은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배출자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배출자 신고를 할 때 나의 폐기물이 사업장 생활계냐, 이제 현재로서는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죠. 아니면 사업장 배출 시설계냐, 아니면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느냐, 배출자가 어떻게 배출자 신고를 하냐에 따라서 그 배출자가 버린 폐기물을 우리는 수주 운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라는 것은 배출자가 우리는 사업장 비배출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주 운반에 가세요, 처리해 가세요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수주 운반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우선은 수주 운반업을 하실 분들은 내가 어떤 폐기물을 할 것인가, 그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쭉 보시면서 나는 어떤 폐기물을 전문으로 수주 운반업을 하겠다, 그게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 사업자를 만드실 때는 사무실이 필요하죠. 그 사무실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인데 건생 또는 사무실로 건축물 대장이 난 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주택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허가권자가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전문 회사로서 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통상적으로는 건생시설이나 아니면은 사무실의 용도로 있는 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라,
그것도 3년 이상, 통상적으로 한 3년 반 정도 임대차 계약이 맺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폐기물 처리업에 있어서의 어떤 임대인데요, 수지운반업의 사무실의 임대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폐기물 처리업에서의 모든 임대는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지운반업의 소유에 있어서는 차량은 100% 소유해야 됩니다. 수지운반업은 차량은 100% 소유, 사무실은 3년 이상의 임대를 해야 된다. 단 공증은 안 받아도 된다, 말씀드린 거죠. 폐기물 처리업은 임대는 다 3년 이상입니다. 그러나 건설 폐기물 수지운반업의 임대는 3년 이상이지만 공증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3년 이상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장비는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는 크게 장비가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가 나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한 대 이상, 갈로에서 적재 능력 합계가 4.5톤 이상이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를 하겠다라 하면은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을 우선 구비해라. 그리고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을 한 대 이상 해라. 그렇게 해서 총 2대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는 압축 압착 차량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활계라면 필요하죠. 그렇지만 법에는 생활계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업장 생활계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죠. 그러다 보니까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을 갖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1대는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지게차로 또는 집게차로 물건을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 회원님들 분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것도 밀폐형 차량이 필요 없을 때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해야 된다. 밀폐형 덮개 차량을 2대 이상 해야 된다. 단 적재함 용량이 4.5톤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15루베였죠. 15m 세제곱이었죠. 근데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적재 능력 합계가 4.5톤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1톤 차량 2대가 안 되면은 1톤 차량이 5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1톤 차량은 1톤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행을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을 당연히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적 허가 업무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허가로 진행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뢰분들께서 이런 어떤 비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비용이 되지, 차량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끔 이제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이제 허가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지 운반 처리 계획이 준비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가정용 폐전기 전자 제품이라든지 뭐 또 폐목재라든지 또 고철, 비철, 그리고 이제 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죠.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 드리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신 수지 운반업이 되든 아니면 일반 처리업이 되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처럼 경험이 많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서 이제 이 어떤 허가 이후에 어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기타 법적인 문제를 교육을 시켜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수직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